우리가 이제 아파트 평형대를 구분할 적에 이제 33평형이다, 25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용 면적이 84제곱미터인데 우리가 34평이라고 하죠. 원래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는 환산하면 25평형인데 왜 33평이라고 하는지, 오늘 이 전용 면적, 공급 면적, 또 계약 면적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올해 이제 강남에 첫 로또 청약이 이루어졌는데 한 5만 8천 명이 몰렸다고 합니다. 이 방배동 레면 원페를라 이제 1순위 청약 경쟁률인데요. 151.62대 1. 특히 59제곱미터는 307대 1로 완전 대박이 터졌죠. 이제 이게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이제 분양가가 저렴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3.3제곱미터당 6,833만 원이 적용됐고, 84제곱미터가 이제 최고 분양가가 24억 5천인데 주변 시세보다 5억이 싸다고 합니다. 이게. 그래서 방배 그랑자이가 29억 7,500만 원 대비 5억이니까 야, 이건 진짜 로또야 라고 이제 지금 해서 한 5만 8천이 몰렸는데, 자, 그렇다면은 여기 보면 이제 평당 분양가가 6,833만 원이고 84제곱미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84에 이제 이게 평수는 25평인데 평당 분양가가 6,833만 원 하다 보니까 한 17억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24억 5천이 나왔는데 왜 17억이 나왔는지 지금은 이해가 안 되시지만 또 한 장을 남겨보시면 또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아파트 면적의 모든 곳이죠. 그래서 이제 전용 면적이 있고 공급 면적, 계약 면적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전용 면적이냐, 공급 면적이냐, 계약 면적, 이게 얘기할 때 좀 헷갈리는 부분이 많죠. 그래서 33평 아파트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실내 면적은 이제 25평 정도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건설비를 계산할 때는 한 5, 60평 정도 기준으로 합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그래서 전용 면적, 공급 면적, 계약 면적이 각각 무엇인지, 또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실제 계약과 공사비 계산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을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전용 면적에 대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용 면적은 이제 거주자가 실제로 사용하는 공간의 면적입니다. 그래서 방,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의 실내 공간만을 포함한 거죠. 그래서 내가 사는 아파트의 실사용 면적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발코니라든가 계단, 엘리베이터, 복도, 공용시설 등은 포함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실사용 면적이 전용 면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는 실제 실내 공간은 84제곱미터죠. 그러니까 약 25.4평인데 이게 이제 그 법적 기준으로 보면 이제 국민주택이 이제 이게 해당이 되냐 해당이 안 되냐에 따라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85제곱미터 이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도 이제 이게 분류가 돼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드린 방배동의 원페를라는 이제 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분류가 돼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해서 시세보다 5억 이상이기 때문에 한 5만 8천 평이 몰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85제곱미터 초과는 중대형 주택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되질 않고요. 또 양도세라든가 여러 가지 세제 면에서 이제 좀 불리한 점이 많죠. 그래서 이 전용 면적이 중요한 이유는 실거주자가 실제 상황 공간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주택 청약이라든가 대출, 세금 등에서 기준이 되는 면적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죠. 공급 면적입니다. 그래서 전용 면적에다가 공용 면적, 그러니까 세대별로 나누는 공용 공간이죠. 그래서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외벽 일부 등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게 사람들이 말하는 아파트 평형은 공급 면적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5평이다. 25평 전용 18평인데 25평 모르고 33평이다. 전용 25평인데 또 이렇게 33평이라고 부르는 게 이게 이제 일반화되어 있죠. 그래서 전용 면적이 84제곱미터 아파트 공급 면적은 이제 원래 112제곱미터 된다는 얘기죠. 33평이 된다는 얘기고, 즉 33평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급 면적 기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급 면적의 의미는 아파트를 분양할 때 광고하는 면적, 또 실거주 면적보다 크기 때문에 또 착시 효과를 일으킬 수도 있지만
하지만 실사의 공간이 아니라는 점을 또 우리가 또 주의를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계약 면적이죠. 여기는 이제 공급 면적에다가 단지 전체 공용 면적, 그러니까 주차장, 커뮤니티, 관리사무소 등이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설사와 계약할 때 기준이 되는 면적이죠. 그러니까 건설비를 계산할 때 이 계약 면적 기준으로 공사비를 산출하는데 그 예가 뭐냐면 전용 84제곱미터 아파트 계약 면적은 약 한 160제곱미터, 한 48평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즉 아파트가 이제 뭐 이게 건설사가 아파트만 짓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건설비 계산할 때 계약 면적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계약 면적의 중요성이 뭐냐면 건설사가 아파트를 짓는 면적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공사비 산출 시 사용, 그러니까 계약 면적이 크면 공사비도 높아진다는 얘기죠. 뭐냐면 계약서에 기재되는 면적이지만 실제 거주 면적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이제 명확히 이해해야 되는데 건설사가 단지 아파트만 짓는 게 아니라 커뮤니티, 주차장 뭐 여러 가지를 짓기 때문에 다 계약 면적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33평이 평당 뭐 6,800이니까 17억인데 왜 이게 24억이야? 이게 계약 면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차이가 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파트 면적에 이제 한번 또 예시를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전용 면적이죠. 전용 면적은 이게 포함되는 공간이 방, 거실, 주방, 화장실 등 실내 공간만이 되는 거고 기준은 실사용 면적입니다. 그 다음에 예시 84제곱미터가 25평형 이렇게 이제 전용 면적이고 공급 면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공급 면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급 면적. 그러니까 전용 면적에다가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일부 공용 면적을 포함을 되는 거고 보통 분양 광고 기준이 이제 이 공급 면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112제곱미터, 뭐 33평 뭐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고. 자, 계약 면적이죠. 계약 면적은 그러니까 공급 면적에다가 단지 전체, 그러니까 공용 커뮤니티죠. 그러니까 주차장, 커뮤니티, 뭐 관리사무소 뭐 다 포함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준은 이제 건설비 산출 기준이 되고 보통 뭐 이제 33평이다 하지만은 뭐 160제곱미터, 40, 80평이 될 수 있고 강남같이 또 이 커뮤니티가 많이 들어가면은 뭐 50평, 60평도 좀 간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공사비를 산출할 적에 계약 면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 전용 면적이나 공급 면적으로 다 계산하게 되면은 그 차액이 많이 나올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평당 공사비는 이제 계약 면적 기준인데요. 그러니까 공사비 계산할 때는 계약 면적 기준으로 해야 하고 전용 면적으로 공사비를 크게 계산하면 이제 크게 잘못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평당 공사비가 1,000만 원이다 그 가정했을 때 전용 25평 아파트 지을 때 공사비 얼마가 나올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잘못된 계산을 이제 보게 되면 33평이니까 그냥 뭐 공급 면적 기준해 가지고 평당 1,000만 원, 그 3억 3천만 원이 되겠네. 이건 이제 오답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계산은 이제 계약 면적 기준인데 계약 면적이 46평이다 아니면 48평이다. 1,000만 원 하면 4억 6천만 원이 이제 이게 이 계약 면적에서 이제 이게 정답이라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즉 아파트 건설비는 전용 면적이 아니라 계약 면적을 계산해야 되고 전용 면적이 25평이라도 실사용 기준은 뭐 46평이다, 50평이다 한다면 공사비는 훨씬 높아진다고 보겠습니다. 이 시공사가 뭐 사실 아파트만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 면적 개념이 다른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사람들은 왜 33평 아파트를 그러는데 실제 면적 25평일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공급 면적 개념을 기준으로 아파트 평을 불렀고 실제 거주 공간은 전용 면적이지만 공급 면적이 더 커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 문제 때문에 분양할 때 마케팅 용도로도 이제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계약 면적 개념까지 포함하면 공사비 기준으로는 46평, 뭐 50평이 되므로 더욱 차이가 커질 수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건설사는 단순히 실내 공간만 짓는 게 아니죠. 주차장, 커뮤니티 시설, 복도, 엘리베이터 공간까지 짓습니다. 그래서 평당 공사비는 계약 면적 나눠서 계산하는 게 맞는다. 이게 보고, 뭐 강남의 하이엔드 아파트는 이제 계약 면적이 더 크죠. 그래서 강남권의 고급 아파트일수록 공용 면적이 크기 때문에 계약 면적이 60평 이상 나오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그렇지만 일반적인 중소형 아파트는 이제 50에서 55평 정도 수준을 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게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2부 이제 이 조감도인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 아파트가 1단지와 2단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중간에 보면 이렇게 그 중앙 공원도 들어가 있고 이게 또 도로도 또 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게 전부 다 이제 이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다음 여기 공공청사 또 여기 또 건강힐링회관 이런 이제 이 커뮤니티가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이 공사비는 이렇게 그 전용 면적이나 공급 면적 대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론이죠. 아파트 면적을 이해할 때는 이제 우리가 실제 거주할 면적은 전용 면적이 중요하지만 거래 시 쓸 때 면적은 공급 면적, 뭐 33평형이야, 25평이야 이렇게 공사비 계산할 때는 이제 계약 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공급 면적과 전용 면적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해서 우리가 숙지를 해야 또 전용 면적이 25평이라도 계약 면적 기준 공사비를 따지면 뭐 5억 이상 된다 이렇게 차액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제 거주 공간 전용 면적이고요. 분양 광고에서 말하는 경우는 이제 공급 면적, 공사비 계산할 때의 기준은 계약 면적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아파트 면적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뒤에 확실히 이제 개념이 잡히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제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다음에 또 영상을 만들어서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재개발을 전문하는 오성부동산입니다. 그러니까 초기 재개발 투자로 내 집 마련하기 비법도 전수하고 있습니다. 이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은 상세하게 또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